영어권으로 가시겠다라는 구체적이진 않은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아니면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함께 같이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뭘 하실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희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왜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지, 해외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해외 취업 현황, 두 번째는 국가별 취업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어권으로 선택한 여러 국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국가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응답 있으실 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 단계별, 여러분들은 입문자세요. 그래서 입문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에는 해외 취업 인식이 최저 시급보다 못 받는 열정페이로 있었을 때 해외 취업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으셨는데요. 지금은 아세안권도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해외 근무 경험 쌓고 싶으나 단순한 잡무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서 해외 취업을 하면 잡무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많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 길잡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직종별로 진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 통계 자료를 또 보시면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지 대기업 영업소 사원, 현실은 주재원의 무급 노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 16개의 해외 K무브 센터가 있어서 부당 사례나 아니면 현지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셨었을 때 K무브 센터가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변화들을 이제 바꿔가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현황 통계를 보시면 최근 3년간의 통계인데요. 2016년도에는 4,811명 정도가 이제 취업자가 났고요. 그 전에는 사실 4년 전, 5년 전만 해도 2,500명 내외의 취업자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783명, 이게 작년의 수치인데요. 작년 연말의 수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봐서 영어권에 몇 명이 취업했는지 궁금하지요. 그거를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미국 1,380명이 취업을 하셨고요. 가장 많이 사실 취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어디?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근로조건이나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3% 미만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 청년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380명, 그 다음이 영어권으로는 호주 397명, 그 다음에 캐나다가 사실은
86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권 선진국이라고 했었을 때 많이들 문의 주시는 국가가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 이 3개국을 주요적으로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 궁금하시죠? 연봉은 사실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거는 신입들과 경력들의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국가도 다양합니다. 뭐 미국도 있지만 동남아, 그 다음에 또 중동, 남미 이런 데를 다 토탈해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종별로 봤었을 때 사무 서비스 분야가 67%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참고만 하셨으면 좋은 게 항공 승무원이라든지 요식업에 계시는 요리, 서비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잡혔고 사무 행정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쪽이 해외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분야다라고 또 착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권은 사실 장기적인 취업을 보셨을 때는 이 사무 서비스직이 그렇게 유리한 직종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분야로 16%가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취업을 가고 있는 국가는 일본 28%이고요. 미국이 2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 인맥,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언어. 그 나라의 언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영어권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영어는 필요 없을까요? 영어는 필요합니다. 어느 국가든 다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경험이나 또 학위.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직 우리하고 해외하고 자격 교류는 아직 안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따셨는데 해외에서 유용하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주시는데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에서 다시 자격 검증을 받으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실력 중요하죠. 경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군.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부족 직업군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많이들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셨냐면 고용주가 나 이 사람 괜찮으니까 쓰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비자가 나왔었던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국가가 제한을 합니다. 뭘로? 자국민 보호로. 그래서 자국민의 고용 시장을 흔들릴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것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그 직군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망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딩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부족 직업군이라고 그 국가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직업군이 있죠. 그런 쪽은 외국 인력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좀 남아도는 데는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종으로 해서 직군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가장 사실 영어권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그 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비자가 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동남아나 다른 국가로 가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이 부분들을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영어권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왜 중요한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제약 요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에 대해서요. 자, 이제는 그 성실, 열정, 노력 이런 걸로 해외 취업이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비자, 전략을 갖추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빠르게 그 나라에 스테이블하게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냥 국내 취업이 좀 안 되니까 해외 취업을 고민해 볼까가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하에서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취업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지원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내 취업은 사실 하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쪽 저쪽에다 뿌리실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가 있고 커버레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원하는지, 어떤 분야에, 그다음에 나는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얹혀서 그런 내용들을 다 수정하면서 가셔야지 그 똑같은 레주메와 이력서 커버레터를 가지고 어플라이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략적인 접근이시다라는 부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그다음 미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아랍, 호주, 캐나다, 독일, 멕시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영어권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디를 찝을 수 있을까요? 미국, 아까 뭐라고 그랬죠?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근데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도 사실은 베트남 언어를 하셔야 되지만 중간 관리자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랍도 마찬가지,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어를 해야지 되는 분야가 있지만 IT나 이렇게 기계 쪽 전공자들은 사실은 많이 보지 않으세요. 영어가 먼저세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국가를 위주로 해서 국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미국은 채용 절차가 구인 수요에 의해서 수시 채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시로 니즈가 있을 때 채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와 해외의 채용의 니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먼저 리크루팅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소개를 하면 혼나죠. 근데 외국은 그 전문성을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부적인 추천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갈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아까 1380명이라고 전년도에 취업자가 났는데 이분들이 무슨 비자로 갔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미국 비자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우리가 흔히 문화교류 비자라는 걸 가지고 그게 우리가 흔히 J1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J1 교환 방문 비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년에서 18개월까지 1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8개월이죠. 1년 반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자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인턴, 하나는 트레이니. 그리고 요거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졸업한 지가 오래되시면은 재원 비자로 미국을 들어가실 수는 없으세요. 인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12개월 이내에 가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2년 이상을 그 학교를 대학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에서 졸업하고 나서 1년 이내의 분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인턴 비자고요. 트레이니 비자는 18개월까지 가능하고 학위나 아니면 관련 경력이 최소 1년을 가지고 계시면 18개월까지 이제 비자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워크퍼밋,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세요. 그래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게 합법적인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턴 비자, J1 비자로 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H1B 비자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전문 취업 비자. 연간 여기 6만 5천 명 쿼터 제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2만 명은 스템 분야라고 해서 기술이나 IT, 이제 나노, 생명공학, 과학 이런 쪽에 관련된 그것도 미국에서 석박사를 전공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주고 있는 비자이고요. 그래서 2만 명은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6만 5천 명은 어떻게 뽑을까요? 네, 랜덤 셀렉, 즉 전문 용어로 뺑뺑이를 돌려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만 5천 명의 쿼터가 지금 그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월에 오픈이 됩니다. 4월 첫째 주에 오픈이 되고요. 4월 첫째 주까지
고용주하고 다 얘기가 돼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첫째 주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봐서 7월 첫째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출국을 하실 수 있는 비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무는 10월 이후 가능하신 비자이고요. 발급 조건은 전문 분야 학사, 그 다음에 요건 고용주의 청원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공과 일치하는 직종에서의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재원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면 저는 재원 비자를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국문학과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인 신문사. 그렇게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J1 비자나 아니면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혹시 학생 손 들어주세요. 웨스트 프로그램 들어봤어요? 네, 내려주세요. 뭐 많네 오늘 학생들이. 웨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6개월, 12개월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으로 해서 여러분들 영어 성적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웨스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J1 비자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1380명이 취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J1 비자는 몇 %일까요? 재원 비자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되고 있고 그 현지 대학생에서 이제 어학 전문으로 어학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현지에서 대학에서 전공을 아니면은 어떤 그 컬리지에서 전문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OPT 비자라고 그 졸업하고 나서 나오는 비자가 있어요. 요걸로 나오시는 분이 한 5% 내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H1B 비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H1B 비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직종이 유망 직종일까? 이 IT 컴퓨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부족 직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망 직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회계, 통계. 요즘 빅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전공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통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석박사 해서 가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문사회계열이 사실은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H1B 비자에 되지 않아서 사무직 쪽은 사실 저희 센터가 상시 채용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 미국에서 고용주가 오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합격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비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한 기업에서 7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결국 비자를 받으신 분은 2분이셨어요. 그래서 2분만 출국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이런 사무직으로는 비자 받기가 아주 쉽지는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한인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사실 어학 성적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신데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 쪽으로 만약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싱가포르. 우리가 싱가포르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쪽은 봤더니 아까 호주가 397명이 연간 나간다 그랬는데 싱가포르는 405명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호주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그 영어권 국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어느 쪽이 많이 가시냐면 저희가 K-무브 스쿨이라고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직무교육과 어학교육을 통해서 해외까지 취업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시는 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혹시 hospitality, 뭐 호텔 쪽이나
아니면 관광 분야 쪽으로 가실 의향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싱가포르 쪽 굉장히 괜찮고요. 내가 경력이 없다라는 분들은 사실 싱가포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해외 취업은 경력이 없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더라도 사실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또 우리 영어를 또 잘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가 안 좋을까요? 경력이 없는 분들은 페이가 안 좋아요. 페이가 얼마나 안 좋을까요? 네? 우리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하면은 물가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사실은 1,500만 원 선에서 많아도 1,80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 취업이 되시기는 하시는데 연봉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들이 왜 가실까요? 맞아요. 예. 사실은 싱가포르 쪽에서의 호텔 체인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레퍼런스 레터, 이 사람의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시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향후에 다른 국가를 가실 때도 레퍼런스 레터를 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그냥 싱가포르에 남아 계시겠다라고 하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합니다. 그러면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대부분이 WP 비자라는 워크퍼밋을 받아서 가세요. 2년짜리 비자고 저숙련공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받는 비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취업 비자는 사실 연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군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 비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워크퍼밋은 싱달러로, 싱가포르 달러를 싱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싱달러로 2,200 미만. 그거를 계산을 해봤었을 때는 그 1,500선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가족 비자, 동반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패스라고 해가지고 중간 숙련. 그래서 요거는 그 싱달러로 월급여가 2,20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2,200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E패스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나 전문가, 기술자 이런 분들한테 월급여가 싱달러로 3,600불 이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국인을 고용을 할 때 고용주가 싱가포르 사람들을 몇 명을 지금 채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쿼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 직종은 관광, 호텔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셨었을 때 가끔 어떠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내 패스포드를 고용주가 가지고 안 내준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지만 그냥 호스피털리티의 업무 자체가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은 이제 소개 일들이 좀 많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제어를 하겠다라는 것 취지 때문에 고용주가 그렇게 하신 케이스들이 종종 보고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얘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K모브 스쿨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해외 영업. 여러분들이 제가 싱가포르 쪽에서는 가장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분야예요. 왜 이 분야냐면 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문 상경 계열이세요. 그러면 영어권의 해외 취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유리하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별로 숙련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너럴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거는 짐작이 아니라 제가 서울센터에서만 4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담을 많이 해요.
제가 행정 업무 외에도 상담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영어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쪽을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들은 다 잘하세요. 영어들은 정말 그 토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IELTS나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950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문상경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과를 보면 뭐 국제통상학과 아니면 어문 계열, 뭐 영어학과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경력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영어권으로 가시겠다라는 구체적이진 않은 어떠한 그 그림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아니면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함께 같이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뭘 하실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링크드인은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채용 공고를 좀 봐주셔야지 돼요. 지금 안 보셨다라고 한다면 채용 공고를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채용 공고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JD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경력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객 지원에서 2년에서 3년의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떠한 툴들을 썼고 그다음에 하셨던 업무가 어떠한 것들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스트롱 잉글리시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커스터머 서비스로 갔었을 때 사실 연봉도 높지 않아요. 약 2,200이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그다음에 경력을 쌓는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 2년을 쌓고 어디 쪽으로 갈 수 있냐? 갈 수 있는 게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 되셨던 분들이더라도 제가 보니까 토익 수준으로 봤었을 때 700선도 그 커스터머 서비스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600선도 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링크드인에 계시는 이사님도 그런 영업을 통해 가지고 가끔 이제 한국의 아시아 퍼시픽이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링크드인이.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그 김유경 이사님이라고 오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연봉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문상경 계열이지만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는 뭐 어떤 그 잡 디스크립션을 봤더니 어떤 부분들이 자질 요구되어져 있는 자질들이 어떤 거다라고 했었을 때 어카운트 매니저 우리들이 흔히 한국인으로 링크드인에 검색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카운트 매니저,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어카운트라는 거는 관리하는 기업을 어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뽑는 거는 바로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향후에 이제 싱가포르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많은 아세아 퍼시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한국을 관리하는 아세아 퍼시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니크한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스트롱하게 여러분들을 세일즈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더 빚을 낼 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한국인이 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모든 툴들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리포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현지 분들하고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 호텔 아니면 고객 서비스 해외 영업 파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문상경 계열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커리어 개발을 하지라고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아니면 링크드인이 그래도 채용 공고가 가장 많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리안이라고 치시고 원하시는 국가, 싱가포르면 싱가포르라고 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 안에 어카운트 매니저라든지 어카운트에 관련된 그 어떤 여러 가지 직군을 보셨었을 때 잡 디스크립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업종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카운트 매니저라면 다양한 업종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어카운트 매니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무, 직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화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나 해외 영업 쪽은 당연히 이제 오늘 오신 인문상경 계열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번 타겟팅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키워드도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분야, 스마트 국가라서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포함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싱가포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 그다음에 물류 이런 중심지세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쪽 분야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영어는 싱가포르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어나 중국어, 특히 중국어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중국어 학과를 하셨던 분들이 그 싱가포르의 진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섬유 봉제 쪽에 중간 관리자 쪽으로 많이 가시고 계시고요. 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그 취업 인정서라고 있어요. 저희 케모브 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도 비자가 나오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케모브 스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취업이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베트남어가 사실은 육성조가 있어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몇몇 저희 케모브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1년 동안 베트남어를 교육시키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모브 스쿨은 직무교육과 어학교육을 동시에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 쪽까지 알선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용 공고가 월드잡에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사실 여러분들이 엔트리 레벨로 들어갔었을 때는 50만 원 내외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베트남에서의 필요한 사실은 이제 직종은 중간 관리자. 그래서 베트남에 현지에 나가 있는 그 기업들과 현지 사람들을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비즈니스를 엮어주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맨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재원하고 연봉의 차이가 나서 그만두시는 사실 현지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주재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5배에서 2배까지 받고 거기다 이제 뭐 가끔 자동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집도 안 나오고 자동차도 안 나오고 월급은 더 적은 것 같고 현지에서 주니까 이제 1.5배까지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는 내가 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기 커리어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냐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관련된 시장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셨던 업무는 사실 뭐 한국계가 됐던 중국계가 됐던 일본계가 됐던 뭐 영국계 미국계가 됐던 현지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그 이제 외국계 기업들의 여러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민하시지 말고 조건이 맞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테이블하게 안착이 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는 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월세 플러스 그다음에 키보드 승타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